하겠습니다. 자,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 다스 법률비용보험의 강남지점의 정광균 지점장입니다. 만나뵙게 되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은 그 현장에서 일하시는 우리 DA분들 그 선배와의 만남 시간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네. 근데 한번 옆에 분들 한번 이렇게 보시면 서로 이제 얼굴도 잘 모르시는 한번 좀 얼굴 보시면서 우리 인사하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얼굴 보시면서 좀 안녕하세요 좀 인사를 먼저 받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호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일단 우리 선배와의 만남에서 우리 선배분 먼저 일어나시는 우리 윤일성 권리보호사님 모시기 전에 분위기를 조금 부드럽게 하는 차원에서 제가 넌센스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조회 시간에 저희가 진행한 건데요. 공인데 볼인데 웃는 볼을 무슨 볼이라고 할까요? 대답 아무도 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풋볼이라고 합니다. 풋볼. 네. 사과는 사과인데 웃는 사과입니다. 풋사과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풋사과. 네. 자, 마지막으로 바나나긴 바나나인데 웃는 바나나입니다. 바나나 킥입니다. 좀 웃어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아니 저희들 뭐 세일즈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연출이 되고 힘든 상황이 연출되지만 이렇게 저희들 스스로 여유를 갖고 시작하다 보면 좋은 결과들이 있을 거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에게 우리 다스 법률비용보험 우리 ADI 상품을 팔면서 먼저 경험한 노하우들을 공유해 주실 우리 윤일성 권리보호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윤일성입니다. 타이틀 자체는 별로 생각을 하지 않으셔도 될 거고 저보다 다 선배님들이 계신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하면 뭔가 나눌 수 있을까라는 걸 생각을 했고요. 지금 안 그래도 처음 본 사람이 또 앞에 나오고 이러다 보면 좀 딱딱해질 수 있어서 그러니까 저희 다스를 보면 굉장히 적은 비용에 낮은 비용에 정액으로 되게 굉장히 작아 보이지만 막상 가입을 하고 나서 느끼는 아니면 가입 때 알게 되는 파장이 되게 크거든요. 네, 그와 비슷한 지금 표정들이 계속 굳어 계시는데 굳지 않을 수 있는 그러니까 케겔 운동이라고 아시나요? 케겔 운동이라고 케겔 박사가 왔는데 그 저희가 이제 지금 조금 있으면 학문을 저희가 바꿀 건데 학문 조이는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안 하셔도 되는데 하시면은 도움이 돼요. 안 해도 사는데 전혀 지장 없는데 그래서 한번 이렇게 조이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케겔 운동을 10초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멈췄다가 한 3회 정도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티 안 나고 표정이 푸신 상태로 자 10초 동안 조이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여기서 풀리고 굉장히 약한 거예요. 여섯, 일곱, 여덟. 저희는 소리를 내면서도 조이고 있습니다. 아홉, 열. 푸십시오. 다시 한번 조이겠습니다. 정말 강력하게 다시 한 번만.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늘 못한 한 번은 돌아가시면서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적은 부위를 조이는 것 같은데 전체의 힘을 써야 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운동이 정말 좋다는 걸 느꼈고요. 저희가 학문을 공유했으니까 옷을 제가 좀 벗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없어가고요. 열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제 이름은 윤일성이고요. 그냥 지금 이 일을 시작한 지는 4월에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 뭐 이름도 쉽지만 한일의 착갈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선장병, 뭐 일선에서 일한다, 뭐 이런 이름을 통한 별명도 있었고 얼굴을 보고는 뭐 영심이다, 독호탁이다, 뭐 그러니까 눈 처진 그 명랑만한 캐릭터에 대한 그런 별명들이 많았고 그렇게 살았고요. 그래서 저는 그 초등학교 때는 부모님이 해줘서 우리나라는 탁구가 간다. 그래서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진학 그때까지는 탁구 선수였어요.
선생님, 탁구로, 탁구하면서 제가 평생 살 줄 알았는데, 결론적으로는 또, 부모님이 그 방향을 또 트니까 뭐 자식이라고 또 틀어야죠. 그래서, 선수의 길은 안 가고, 지금 흘러가다가 또 어머님이 우리나라에 네가 그래도 제일 큰 삼성이라는 데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다가, 그래서 학교 때 들어간 게, 결론적으로 삼성 입사해서 신라호텔에서 지금 이부진 사장님이 되셨죠. 이부진 씨가 처음에 삼성에 딱 신라호텔 올 때부터 근무를 약간 했었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는 또 평생 탁구 칠 줄 알았다가 평생 호텔에서 일할 줄 알았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법인 쪽에 설립하는데 같이 설립하자. 그래서 이사로 들어와라. 대표이사 되라. 그리고 한 명이 더 필요하니까 어때는 저희 아버님이 그래? 그러더니 우리 아들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거기 강사로 들어가고 해서 법인 설립해서 저는 뭐 드라마에서 이사하면 되게 좋잖아요. 강사하면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뭐 뭣도 모르고 좋은 줄 알고 됐는데 결론적으로 그거 회복하는데 2년 걸렸습니다. 2년. 그 등재되고 2년 동안 이틀에 한 번씩 자면서 김밥 아침에 한 줄 저녁에 한 줄 먹으면서 다시 제로로 그러니까 그때 확 밀려갔던 게 아버지랑도 벌어지고 아버님 그 약주도 좀 그때 많이 하시게 되셨고 그래서 아 법을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되는구나. 내가 한 달에 뭐 200에서 300 사이 버는데 이렇게 내가 모아서 가는 거랑 한 방 훅 맞으니까 완전히 가는 거죠. 근데 이게 내가 지금 솔로 때 맞았으니까 이렇게 맞았지 우리 아버님은 심정이 어떨까? 그 생각을 하면서 결론적으로는 그때 안 게 변호사를 찾았죠. 근데 저는 변호사는 되게 똑똑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1년에 몇 명만 제한해서 뽑아요. 의사처럼 그렇게 배출되는 게 아니라 딱 제한해서 절대평가에서 딱 뽑는데 변호사들은 어떤 사건을 당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막상 변호사를 보니까 잘 몰라요. 자기가 해본 사건만 처리할 수 있어요. 그때 알았죠. 아, 변호사도 의사처럼 과가 있구나. 그래서 그 과에 맞는 사람인데 그걸 해본 사람하고 그냥 변호사 타이틀하고 있는 사람하고는 차원이 틀리구나. 그거를 또 알게 되면서 결론적으로는 제 어려움을 좀 해결해 주신 법률적 도움을 받은 분한테 가서 그쪽에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저기 오기 전까지는 전 그 일을 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법률 쪽으로 들어갈 때도 저희 아버님이 다행히 어려움을 주셔서 넘어갔고 다시 이 일을 하게 된 것도 저희 작년 10월에 저희 아버님이 작년 6월에 황달 증세가 있으신 것 같아서 병원에 모시고 갔더니 담낭 사기 진단을 갑자기 나와요. 이제 쑥 물려갔다가 다시 돼서 조금 이제 먹고 살만한데 그냥 담낭을 사기라는 거죠. 그리고 10월에 그냥 들어가요. 그때 너무 느꼈어요. 어떻게 살까, 어떻게 벌까를 생각하다가 어떻게 죽어야 되는지도 바뀐 거죠. 그래서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네가 나 때문에 이 직업을 선택한 건 알지만 네가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 법원 직원들하고 그냥 돈 주면 심심해하니까 섰다 쳐서 돈을 줘야 되고 막 이런 문화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너가 되게 힘들어하는 걸 아는데 네가 돈을 어떻게 버는지 한번 돌아봐라. 그러면서 제가 한 7년 반 8년을 이렇게 돌아봤는데 사람들이 행복하고 부부가 행복하고 회사가 화목하면 저는 망했을 거예요. 부부가 이혼을 하고 형제끼리 재산 가지고 싸우고 임대차 계약할 때 계약금을 집주인은 계약금이니까 500만 원 내 거다. 무슨 1억인데 그럼 1000만 원을 아예 줬어야 되는지 이건 계약금만큼 안 주니까 계약 무효로 돌려줘라. 그러니까 사람 대 사람이 계속 의견이 안 맞죠. 근데 신이 심판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희 나라는 사람하고 의견이 아주 작은 게 안 맞든 큰 게 안 맞든 접촉사고가 나든 사망사고가 나든 결론은 같은 인간이 판사가 됩니다. 삼세판의 기회가 있죠. 근데 그 삼세판의 기회를 가려면 거의 10년을 봅니다. 그래서 이런 판이구나. 이런 판에서 내가 원가나 신경은 덜 쓰면서 돈이 많이 되는 사건을 만나기 위해서 법원 공무원들은 이렇게 관계를 가졌던 거죠, 영업을. 그래서 그럼 이거가 뒤집힐 수 있는 직업이 있나? 라고 알아봤는데 제가 다스라는 게 한국에 처음 들어올 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걸 바라볼 수 있는 건 없었지만 저희 아버지를 통해서 바라볼 수 있게 됐고 지금은 6개월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라고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어제 보니까 제가 가입시킨 고객의
청약서 첫 장을 제가 복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객한테 이제 처음 썼던 편지, 그리고 제일 처음에 2011년 4월 13일 날 수지까지 가서 만난 고객. 근데 이분이 누구냐면 저희 와이프가 보험 완전 싫어해서 저희 그 보험 영업한다 남편이 사무장하다 보험 영업 되게 싫어하잖아요. 왜 일로 가냐 난리쳤는데 제가 다스에 들어오기 얼마 전에 시에라로라는 데서 그 저희 애기 스텝스라는 그 주간놀이 기구 있어요. 한 30만 원 정도 하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같은 동호회에서 스토케 유모차 있죠. 200만 원짜리. 유모차랑 저희 와이프랑 똑같은 그런 거를 이제 구매했는데 다 같이 사기 당한 거예요. 그래서 와이프가 사기를 당했죠. 사기를 딱 당했어요. 내가 돈을 입금했는데 이 사람이 물건을 안 줘요. 네, 그래서 물건 안 준다고 경찰서에 갔어요. 경찰서에 가면 이 사람을 잡을 수 있는 줄 알았더니 또 이 사실을 또 입증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잡을 만한 사람들인 거를 입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입증을 해서 이 사람을 잡았어요. 근데 잡으면 돈을 받을 수 있었더니 중요한 건 이거잖아요. 잡으면 돈을 받을 수 있었더니 아니래요. 또 형사랑 민사는 따로 돼요.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산이 있는데 그 재산을 제3자한테 매각을 해서 그 매각된 돈이 법원으로 들어가면 이 돈 중에 나에 대한 권리가 입증되면 신한은행에 신한은행에 가서 번호표를 뽑고 기다렸다가 만약에 3명인데 3명이 만약에 뭐 몇천만 원씩 했는데 이때 이 재산이 만약에 300만 원짜리다. 그러면 1000만 원의 빚이 있는 사람도 이게 300만 원이면 100만 원을 번호표 뽑고 받게 되죠. 나머지 2,900만 원은 아니죠. 1000만 원에 내가 빚이 있었다면 나머지 900만 원은 이게 또 있으면 또 이렇게 시작하는 거고 없으면 못 받는 거고. 그러니까 이 새끼 못 잡았어. 잡으면 해결될 줄 알았는데 행복한 거예요. 못 잡으면 접고 그냥 살잖아요. 입증하시래요. 입증 못하면 접고 살잖아요. 그래서 저희 나라는 이런 데 있으면 송사삼전이 망하니까 참견하지 말라요. 가면 갈수록 더 힘드니까. 네. 그러니까 입증 못하면서 열받아. 다시는 나 공동구매 안 해. 이 사람이 열받을까요? 끝까지 가서 한 1년 반 지났어요. 1년 반. 법원에 몇 번 가고 해서. 법원에 1년 반 동안 이거 하느라고 이거 하면 뭐가 돼요? 사람이 권리수가 낮으니까 와이프랑도 싸우게 돼요. 친구들이랑 싸울 수도 있고 직장 생활을 못 할 수도 있고 신경 못 쓸 수도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때 100만 원을 손에 쥐었을 때 그 기분은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때 돼서 아는 거죠. 이때 누가 말해줬으면 이때 이렇게 끝까지 가봤자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를 이때 들었으면 이분은 1년 반 동안 솔직히 이런 일 한번 있으면요 싸울 수도 있고요 술 먹고 누굴 찌를 수도 있고요 이혼할 수도 있고요 굉장히 많아요. 사람이 어떤 험한 일이 닥쳤을 때 저도 아버지 때문에 그러다면 2년 동안 솔직히 지금은 이틀에 한 번씩 자면서 아침에 김밥 하나 점심에 김밥 하나 먹었습니다 이렇게 하겠지만 그때는 술하고 담배가 돈이 아까워서 못했다니까요. 근데 이 당할 수 있는 걸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느냐? 그건 나한테. 제가 오늘 지금 계신 분들을 만날 수 있는 걸 컨트롤 못했어요. 오늘 만날 줄 몰랐어요, 어제까지. 근데 오늘 만난 거거든요. 어제까지 제가 이런 사람이고 제가 뭐하는 사람인지 모르셨잖아요. 네. 제가 지금 여기서 어떤 피해 행위를 하면 다 피해를 받으시는 거고요. 긍정적 행위를 하면 긍정적인 영향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내가 선택할 수 없다면 만약에 이런 일이 나한테 닥쳤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으면 좋겠다. 그걸 답습했으면 좋겠다. 근데 되냐? 돼요. 가능해요. 현재 약간 이렇게 수정될 부분이 있지만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 지점이 뭔지 궁금하실 거예요. 내가 경찰서를 가든 법원을 가기 전에 내 돈이나 어떤 우리 피해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것을 굉장히 궁금해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아, 그래? 그래? 그러면 이 법률 비용 보험이 뭐냐? 라는 거를 한번 되짚도록 할게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눈이 상대방 눈동자에 비춰지는 내 눈이래요. 그만큼 바라볼 수 있는 눈.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눈이 앞에 있는 사람한테 응원할 수 있는 박수. 붙이는 손. 네. 그리고 법률비용 보험이 뭐냐? 제가 이제 눈을 바라보면서 여쭤볼 거라는 거죠. 근데 응원해 주시려면 대답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법률비용 보험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보통 어떻게 대답하세요? 처음 들어서 모르겠습니다. 아, 그럼 혹시 법률비용 보험이 뭐냐고? 주변에서. 네, 무슨 회사에서 일해? 친구가 다니는 회사 뭐야? 무슨 회사야? 법률비용 보험이 뭐야? 그러면 보통 어떻게 대답하세요? 그냥 제목 그대로라고 설명. 법률 비용을 담보하는 네. 보험회사에 네. 다니고 있다. 법률 비용을 담보하는 보험회사에 다니고 있다. 네. 지금 눈 안 맞추려고 다들. 네, 아름다운 분들이 지금 법률 비용 보험이 뭐라고? 법률적으로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네. 비용이라든가 네. 아니면 도움을 줄 수 있는 네. 그런 보험이라고 봐요. 근데 여기서 마찬가지로 법률적 문제 이렇게. 근데 사실 보면요, 법률 비용이 뭐냐, 어떤 것만 되냐 이렇게 물어보면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뭐 자동차 보험이 뭐야, 의료 실비 보험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네. 그러면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 운전할 때만 돼요.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의료 실비 보험은 병원에서 아플 때만 돼요. 병원 말고 막 주술 치료받거나 이래서 되진 않아요. 네, 병원이라는 데서 의료 실비가 저희는 데이터화 돼 있어요, 저희 나라는. 그래서 그거에 해당되면 되고. 근데 법률 비용 보면서 그럼 법률이 뭔데? 이 법률의 의미는요, 저희가 숨 쉬면서 살아가는 영역 전체를 해당해요. 그냥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거고. 그래서 한계 자체가 없다. 그래서 이거를 좀 풀어줘야 돼요. 보험이라는 게 있고 비용이 뭔지 이걸 좀 풀어줘야 되는데, 그냥 제가 쉽게 얘기해서 그냥 그럼 법률비용 저거 들으면 어떻게 되는데, 뭐 어떻게 되는지를 보통 한번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럼 법률보험 비용에 가입된 사람과 가입되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어떤지 보는 거죠. 자, 얼마 전에 금천구청에서 운영하는 국공립 유치원에서 애들이 있었어요. 그때 사건 아시죠? 그래서 그 엄마가 아이를 조금 혼냈어요. 어느 날 내가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두드려도 화장실에 있는 거예요. 좀 이상한데? 놀아주다가 아빠가 또 조금 혼내니까 애들이 애가 화장실로 들어가요. 3살짜리가. 화장실에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뭐야 이거? 알고 보니까 유치원에서 혼나면 화장실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이거보다 더 심한 사례도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됐어요. 문제는 밝혀졌잖아요. 우리 아이가 유치원에서 혼나면 화장실에 가. 얘가 이제 틀에 박힌 거예요. 만약 제 애가 그랬다면요, 저는 어떻게 할까요? 진짜. 네? 일단 찾아봐요. 이제 몽둥이 들고 가야지. 네, 몽둥이. 몽둥이 들고. 탄을 좀 만들어요. 몽둥이 들고. 네. 또 다른 거 있으신가요? 뭐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애가 화장실에 가서 있어요. 문을 두드려, 야 열어 하는데 3살짜리가 안에 있단 말이에요. 감동적으로 실현되면 그건 역사 잡아야죠. 독살 당합니다. 자, 공통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는 피해에 대한 보험이거든요. 피해를 당했을 때, 가만히 있는데 피해를 당한 거잖아요. 보통 피해를 당하면 이런 게 먼저 생각이 나요. 그래서 이대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지금 이거 금천구청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대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취업 치과의사 살인 사건처럼 돼요. 스케일링을 받았는데 내가 만족하지 않고 내 일을 이 사람이 피해를 당한 것 같다는 피해 의식에 이 사람이 결론적으로 처음에는 누나를 데리고 가고, 처음에는 혼자 가서 변상해달라. 두 번째는 누나 데리고 가서 처음에는 500만 원 달라. 처음에 누나 데리고 가서 1000만 원 달라. 1000만 원 정도는 줘야 내가 회복된다. 그 다음에 가서 살인을 했어요. 의사를요? 네. 26번 정도 찌르면서. 그냥 일반 사람
어떤지 몰라도 이런 생각이 기본이 된 거죠. 근데요, 저희는 몽둥이 폭탄 멱살을 이걸 하면서 위드 우리 아이와 같이 가요. 이미 피해 당했단 말이에요, 아이는. 근데 아이를 데리고 가서 선생님 멱살을 잡고 하는 거죠. 왜?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피해만 살았으니까. 아이폰에 문제가 있으면 아이폰을 안 써요. AS 한번 잘못하면 갤럭시 S. 저희는 그런 문화예요. 유치원 열받은 몽둥이로 패고요. 다른 유치원 없나요? 그럼 그 유치원은 문제가 없나요? 아니거든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다스에 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데? 라고 고객들이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자, 이 아이가 원하는 건 지금 1차 피해, 2차 피해 계속 당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부인이 몽둥이 때렸다 폭탄했다 하면서 여기 회사 못 나가게 되거나 어떻게든 피해 더 커져요. 3차 피해까지. 근데 이 상태에서 가장 돌봐야 되는 건요. 사고가 났다. 그러면 즉시 해야 되죠. 우리 아이 어떻게 해야 되지? 피해를 입었어. 어떤 피해지? 이걸 어떻게 산정하고 이걸 어떻게 조사하지? 그러면 부모는요. 이 아이에 대한 피해에 집중해야 돼요. 지금 저희는 집중할 수 없는 구조예요. 근데 집중을 일단 해보자고요. 아이만 보면 이 아이는 병원에 가야 되고요. 심리과 치료 전문가를 만나야 돼요. 그래서 전문가한테 이 아이가 지금 피해를 입었습니다. 어느 정도 기간, 어느 정도 금액, 그리고 어느 정도의 정성과 관심을 들이면 어느 정도 사랑을 더 주면 이 피해가 극복될까요? 코스트가 나오고 있어요. 코스트가 나오면 상담을 시작할 수 있어요. 번호가.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여기서 코스트가 나오는 단계까지 가는 건 거의 없어요. 2단계에서 몽둥이 때리고 변호사한테 가요. 뭐예요? 내가 피해를 했는데 상대방한테 피해 줬으니까 쌤쌤 됐잖아요. 아이는 부모가 이렇게 해서 아이가 보상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 상태에서 가야 된다는 거죠, 이때. 그럼 우리 여기만 집중했단 말이에요. 근데 집중하고 다스가 없었다. 그러면 아빠가 이 상태에서 엄마는 아이를 돌봐. 나는 갈게. 그리고 군청구청 찾아가고 유치원 찾아가고 교육청 찾아가고 문교부 찾아간단 말이에요. 찾아가면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뭐죠? 제일 밑에 있는 사람. 사건 처리할 수 없는 사람. 그럼 가서 멱살 잡고 이 사람 처리할 능력도 없는데 마찬가지 능력도 없는 사람한테 구청 앞에 있는 직원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하고 싸우고 때리고 우리 애가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다스는 어떻게 되냐? 집중만 하세요. 여기에 집중하시고요. 만약에 다스에 갈 때 있다면 일단 진단이 나오겠죠. 코스트가 나오면 그 다음에 변호사 이름에 내용증명이 쓰여져야 되겠죠. 먼저 1차적으로. 사건 정리돼야 되니까. 문서의 위력은 10번 보든 100번 보든 변함이 없습니다. 이 사건은 직장 내에서 맞은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5월 28일 날 열대 10여 차례를 맞아서 160만 정도의 치료비가 나갔고 향후 얼마가 더 필요하다. 이거는 형법 몇 조고 몇 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을 문병을 오거나 용사를 구하기도 반성의 비밀도 보이지 않고 있다. 형법은 이렇게, 민법은 이렇게 당신한테 피해 갈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내가 이렇게 찾아가는 게 아니고요.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금천구청 가고요. 유치원에 가고요. 교육부에 가고요. 문교부에 가요. 그러면요. 문서 위력은요. 그거를 답변해주고 해결할 수 있는 사람까지 찾아 올라가요. 왜? 답장해야 되니까. 그게 우리나라 문화잖아요. 그러면 내가 혼자 난리치고 하는 채널보다 훨씬 더 강력한 채널이라는 거죠. 이게 신문사로 갈 수도 있겠죠. 어디로 갈 수도 있겠죠. 그럼 결론적으로 이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의 결과치 그리고 이 행위를 하기 위해서의 결과치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얼마 전에 조혜련이 특강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냐. 의식지수를 높여라. 그거 했잖아요. 근데 의식지수를 높이는 방법이 고난을 당했을 때 그걸 타고 올라가고 의식주가 올라가면 어떤 상황을 당해도 행복해집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이 과정은 박살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 방법을 알려받기만 해도 아이한테 일단 집중을 하면서 어딘가에서는 비용을 받는다는 거죠. 근데 나는 내 직장을 다니고 엄마는 계속 아이를 돌보고. 그래서 이런 걸 하나 겪으면요. 핸드폰으로 무슨 피해가 있든 교통사고 피해를 당하든 어떤 피해를 당하든 내가 피해를 당하면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문서로서 전달하자. 그리고 나는 내 생활을 하자. 재벌이 아닌 사람은.
저는 그러니까 전달을 하고 싶은 게 그래서 그거를 전달을 할 수 있다고. 네. 그래서 만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전달합니다. 여기에 계시겠어요? 이거 넘어오시면. 근데 이 비용이요. 법률 비용 보험이잖아요. 5천만 원? 소송? 이거 하면 5천만 원까지 소송해줘요? 이걸 공경용으로 생각하세요. 공경용 아니거든요. 내가 현재 갖고 있는